네, 전국에 계신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스마트나 멘타 설춘환 교수입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황금 돼지띠 해 여러분에게 무한한 발전과 성공이 함께하길 기원하고요. 더불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공약한 대로 2019년 1월 달부터 제가 이번에 새로 쓴 책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라고 하는 책을 갖고 하루에 조금씩 한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한번 실현해 보고자 합니다. 강의 자료는 제가 쓴 바로 이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이 책을 가지고 차분하게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특히 오프라인 강의에 오지 못하는 많은 온라인 스터디 학생들이 저에게 온라인 동영상을 좀 많이 좀 찍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드디어 제가 한 걸음 조금씩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도 이 책을 한번 구입을 하셔가지고 한번 서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책을 딱 사시면 목차를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목차 먼저 1교시 경매 물건의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 그 다음에 2교시는 경매 절차, 3교시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4교시는 권리 분석, 5교시는 대출, 6교시는 경매 하이라이트 입찰 절차, 7교시는 명도 절차, 8교시는 세금, 부록의 추천 지역과 사진으로 보는 임장 노하우가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여러분 간단히 18페이지를 함께 보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 경매로 완성이 된다. 사실 여러분 경매만큼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목은 저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경매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법도 알아야 되고 부동산도 알아야 되고 뭐 세금도 알아야 되고 대출도 알아야 되고 뭐 공법도 알아야 되고 다양한 부분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뭐 거시경제, 미시경제 뭐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만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간단하게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저희가 18페이지 경매는 부동산 투자의 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언급돼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구와 가구수입니다, 여러분. 인구와 가구수. 자, 인구와 가구수 어떨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인구가 어떻게 되고 가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계청 사이트를 또 들어가 보면 또 계략적인 부분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여러분 어때요?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동의하십니까? 자, 부동산 가구 수가 증가한다. 역시 수요가 증가하니까 부동산 가격에 어떤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구와 가구 수는 부동산 가격과 비례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간단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인구와 가구 수, 가구수는 잘 모르니까 인구가 좀 증가하는 곳은 어디가 될까? 그렇다면 그런 곳들은 이를테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가령 이번에 3기 신도시, 야 거기 한번 들어가 보겠다. 또 교통망의 확충, 여기 좋으니까 한번 좀 그리 가겠다. 수요가 땡길 수 있는 곳, 또 계양의 테크노밸리, 일자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든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 어디일까? 그런 것들을 먼저 선점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소득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2019년도 수도권 아파트 가격 어떻게 예상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약간 소득과도 상당히 좀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건데,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 또 그만큼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소득이 많아가지고. 그럼 여러분 부동산 아파트 하나 산다. 별로 부담스럽지 않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소득이 감소한다. 대출도 많이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수요는 있지도 않거니와 여차하면 부실채권이 나고 경매나 경매 같은 경우로 이렇게 전락할 수 있다. 이런 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는 곳 어디냐? 그런 쪽이 아파트 가격 또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강남 어때요?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소득이 좀 높은 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들의 부동산 가격이 역시 상승 여력이 있다.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금리입니다. 금리. 야 정말 2019년도 기해년 한국의 금리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연준이 올해 2번의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그러면 올 2019년 12월 달 미국의 기준금리가 약 3%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1.75. 올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거죠.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만 놓고 본다면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물 경기 등등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빈약하다. 같이 탄력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약 한 1,400조 이상의 가계부채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요가 올라가는 거니까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부총리 금리 내려서라도 모두 집을 사라. 역시 수요 진작책 상당히 됐던 거 아닙니까? 반면에 이제 최근처럼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를테면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수요는 약간 좀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가격은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통화량입니다. 통화량. 최근 한 4, 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폭등 아닌 폭등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를 많은 전문가들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통화량으로 좀 이해하면 어떨까? 풍부한 유동자금,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죠. 주식시장은 상당히 좀 불확실하다, 위험하다. 반면에 부동산은 좀 안전한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통화량 상당히 좋은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금리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다가도 예금이자 등등 뭐 지급준비율 뭐 이런 거 감안하다 보면 통화량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위축될 수밖에 없다. 통화량이 감소한다면 부동산 가격은 우하향, 통화량이 급증한다면 우상향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급량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수요와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네, 수요, 공급. 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칙적인 이야기가 되는 건데 최근에 어떤가 여러분? 3기 신도시 또 올해 한 6월 달 이전까지 또 3기 신도시를 2-3개 또 발표하고 또 서울시도 그에 발맞추어서 1년에 한 4만에서 8만 가구 공급 계획들을 발표하게 된다면 역시 이제 부동산 가격은 잘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공급량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부동산 가격이 또 이렇게 변동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은 곳 조심해야 되고 입주 물량이 거의 없는 곳 그러나 그런 지역에서 좀 또 어떤 호재가 있다.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은 여러분 대출과 세금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당연히 대출을 갖다가 규제한다. 수요가 감소한다.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금에 대한 규제 상당히 좀 애매한 거죠, 여러분. 사실 세금이 많이 규제한다. 그러면 역시 원가가 상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어찌 보면 약간 좀 뜰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세금을 규제한다라고 하면 원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만 수요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가격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갈 때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대책 중에 하나가 대출과 세금이라고 하는 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여러분 예전 같으면 누군가가 뭐 인천의 어떤 아파트
용인의 어떤 아파트, 서울의 어떤 빌라 딱 하면 낙찰받는 금액, 일반 매매하는 금액 딱 알면 대충 대출 금액이 얼마 나오겠다 알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LTV, DTI, DSR 거기다가 조정 대상 지역,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어떤 거에 따라서 또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대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전에 주거래은행과 대출 상담사에게 상담을 한번 하시고 체크를 꼭 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가입니다, 여러분. 주가. 과거에는 이제 주가와 부동산은 약간 반비례. 주가가 떨어지면 부동산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면 부동산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언제부터인가 주가와 부동산은 동조와 같이 이제 흐름이 있었던 거죠. 주가가 이제 오르면 자금도 풍부해지는 거니까 부동산도 떠고, 주가가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도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 최근에 여러분 주가가 어떤가요? 네. 미중, 보호무역, 기준금리,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썩 유쾌한 시장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부동산 가격 예측해 보는 것은 이제 주가가 어떠냐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시면 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개별적으로 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의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발 호재가 있느냐, 악재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경제신문이라든지 국토부, 기재부에서 나오는 어떤 정책, 자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등 체크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가장 대표적인 개발 호재는 교통망 확충이에요. 어디에 어떤 지하철이 생긴다. GTX가 뚫린다. 도로가 새로 생기는데 IC가 새로 생긴다. 이런 점은 상당히 강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개발 악재, 어떤 곳은 전투 비행장이 들어온다, 쓰레기장에도 들어온다, 장례식장이 들어온다, 납골 땅이 들어온다, 공원묘지가 들어온다, 이런 것들 상당히 또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첫 번째 제가 쓴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에서는 경매 투자 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어떤 요인들, 인구가 어떻게 될 거냐, 가구 수가 어떻게 될 거냐, 또 소득은 어떻게 될 거냐, 금리가 또 어떻게 될 거냐, 통화량, 공급량, 그 다음에 대출과 세금, 주가, 개발 호재와 악재 이런 내용을 먼저 여러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에 오시는 분 또 오지 못하시는 우리 전국에 계시는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 정도면은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어떨까요? 차분하게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혜택을 받는다면 또 누군가에게 또 희망과 또는 어떤 사랑, 봉사, 기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 여러분과 여러분 댁내에 많은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세요. 이상입니다.